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모빌아이입니다. 일단 제가 모빌아이는 대략 한 달 전, 한 달 반 전, 그쯤에서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위험하다. 자율주행 지각 변동 2024년 레벨 4 선언해버린 기업. 소프트웨어 반도체 세계 탑급 모빌아이 엔비디아 테슬라 비교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당시에 테슬라가 위험하다라고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당시에 주가는 27달러 10월 28일이고 27달러에서 32.82달러까지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대략 20%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 역시나 모빌아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모빌아이에 투자하고 있고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추천 일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월 28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같이 비교해드렸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10월 28일이면 정확히 한 이쯤이죠, 이쯤. 네, 10월 28일. 네, 정확히 이날 테슬라가 위험하다라고 본격적으로 대놓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 주가는 좀 많이 빠졌죠. 그에 반해서 모빌아이는 20% 정도의 그런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모빌아이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고 테슬라가 몰락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좋은마음 기쁨당의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분석해드리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예요. 네. 저는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테슬라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테슬라가 빠지는 와중에 제가 그럼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린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고 기회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오해를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테슬라에 대해서 위기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모빌아이를 그 당시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의 그런 방향성과 기술에 대한 그런 복잡성 혹은 장점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빌아이는 세계 최초로 상장된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냐?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 세계 최초로 창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전기차, 자동차도 같이 하는 자율주행 기업도 아니고요. 엔비디아처럼 반도체를 하다가 자율주행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빌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주행 기업이에요. 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제 ADAS, 그러니까 ADA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고, 세계 점유율의 70%를 7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기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에서, 좋은마음 기쁨 텔레그램방에서 매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도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모빌아이는 이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하고 있는, 테슬라와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당연히 ADS 시장은 세계 점유율이 70%이고, 심지어 이제 ADAS의 그런 장착률이라고 할까요? ADAS를 이제 반드시 이제 설치를 해야지만 신차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전 세계 곳곳에 생기면서, 실제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무려 전년 대비해서 38%의 매출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적자폭도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모빌아이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2024년에 자율주행 4단계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도 맞아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ADAS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입니다. 70%이고, 그 두 번째로 이제 2024년에 이제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해서 이제 상용화 시키겠다라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는데, 자율주행 레벨 4가 어느 정도냐? 일단 지금까지는 레벨 2.5에서 3단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테슬라 그리고 모빌아이고요. 지금 보시면 2단계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차선이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가 이쪽으로 틀 경우에는 경고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다시금 복귀시켜주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ADAS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3단계부터가 진짜인데, 일단 2단계까지는 고속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경고라던가 혹은 아주 단순한 것들을
당연히 포함하고 아예 운전 자체를, 그러니까 규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고속도로에서는 운전 자체를 인간의 개입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자율주행 기업들이 다 가고 있는 것이고, 레벨 4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이 규격화가 잘 된 그런 도로뿐만 아니라 그냥 도시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던가 아니면 뭐 파리, 뭐 아니면 런던, 이런 뉴욕,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에서도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유자재로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단계를 레벨 4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5단계는 뭐 완벽한 자율주행이에요. 4단계까지는 악천후라던가 혹은 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간혹가다 오류가 생긴다거나 이 정도까지 레벨 4라고 한다면, 레벨 5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으로 운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자율주행 레벨 5입니다. 사실 이 애플에서도 자율주행 레벨 5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애플카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 연기가 한 번 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레벨 5까지는 상당히 좀 넘사벽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레벨 4까지는 모빌아이 측에서 24년까지 상용화시키겠다 밝히고 있는 것이고, 빠르면 2-3년, 빠르면 2-3년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밝히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특히 테슬라와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모빌아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일단 테슬라와 모빌아이가 가장 이제 뜨겁게 맞붙는 자율주행이죠. 왜냐하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빌아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와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하는 기업들,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미트럭에 대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뽐냈었고요. 모빌아이도 자율주행 기능을 뽐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세미트럭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뽐냈고, 모빌아이는 뭐 파리라던가 런던, 이런 도쿄, 이런 도시들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뽐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빌아이가 훨씬 더 기능적으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개개인의 그런 테슬라 오너들이 자율주행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리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업의 자존심을 걸고 내보이는 테스트하는 자리에서는 고속도로에서만 테스트가 진행되었던 것이고, 모빌아이는 도시들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 테슬라와 모빌아이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딱히 경쟁이 될 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죄다 망했어요. 네, 속된 말로 죄다 망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뭐 아우라라던가 혹은 크루즈라던가 웨이모, 뭐 죽수, 아르고,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기술 개발도 혹은 기술 공개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뭐 애플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나마 자율주행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퀄컴, 엔비디아를 들 수 있고, 뭐 퀄컴도 여전히 기술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기술 공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까지 본다면 뭐 중국도 기업이라고 친다면 중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빌아이,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이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4개, 중국도 기업이라고 친다면 4개 중에서는 한두 개 정도 기업이 자율주행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장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사실 승자 독식이에요. 승자 독식.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뭐 현대차, 뭐 토요타, 아니면 뭐 폭스바겐,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뭐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이런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 기업들이 있지만,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밖에 없죠.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이 특성, 사람의 성향을 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능, 가장 편한 iOS, 가장 편한 OS로 다 갈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하드웨어 자동차야 뭐 당연히 지금과 같이 많은 브랜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딱 하나, 자율주행 반도체 딱 하나를 꼽자면은 결국 이쪽에 대한 승자 독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거머쥐는 기업은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 상승을 보일 것이고, 모빌아이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범용적이에요. 범용적. 쉽게 말해서 범용적이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최적화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목표는 내 반도체를 현대차에도 쓰일 수 있게 하고, 폭스바겐에도 쓰일 수 있게 하고, 테슬라에도 쓰일 수 있게 하고, 도요타에도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적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맥북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가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죠. 왜냐하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와 아이폰의 반도체 설계가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전력으로도 갤럭시를 뛰어넘는, 안드로이드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최적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되는 것인데,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반도체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통해서 엔비디아보다 성능은 훨씬 더 떨어지고요. 다만 그에 반해서 최적화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애플의 iOS와 비슷한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모빌아이는 만약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반도체를 동시에 판매하겠다는 것이고, 엔비디아는 반도체만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반도체와 모빌아이의 반도체를 비교했을 때 그 전력의 사용량이라던가 혹은 가격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무조건 질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반도체만 개발하면 됩니다. 근데 모빌아이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반도체도 개발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야지만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죠. 데이터가 쌓이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테슬라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 막대히 쌓여있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머신러닝 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데, 참고로 모빌아이도 가능해요. 모빌아이도 지금까지 이제 ADAS를 전 세계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쓰이는 ADAS를 통해서 각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 AWS, 아마존의 AWS라던가 혹은 인텔의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이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화 시킴으로써 테슬라와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점을 하나를 꼽자면 결국에는 이 모빌아이도 막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테슬라와 모빌아이의 차이점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그리고 그래가지고 레이더 조금이라면 모빌아이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까지 사용합니다. 물론 라이다도 한 대 정도로 최소화시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애초에 목적지 자체가 레벨 4 이상이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레벨 2, 레벨 1, 레벨 2부터 꾸준히 갔었던 회사이고, 모빌아이는 레벨 4가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라이다의 사용 유무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레이더 같은 경우도 6대, 인텔은 지금 모빌아이는 6대 정도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봤자 한 대에서 세 대 사이 이 정도만 사용할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쪽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모빌아이의 매출액은 38% 정도가 성장을 했고요. 수주 잔고도 이제 매년 100% 이상씩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성은 아무래도 좀 물론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적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성 자체는 매우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빌아이에 대한 분석이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반도체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엔비디아, 테슬라와 함께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